자. 아이고, 팔이 아프군. 저 시간에 좀 소리를 많이 지르시더라고요. 언제? 쉬는 시간 좀. 쉬는 시간 전에? 팔 때문에? 아, 내가 제일 지를 때가 언제냐면 아침에. 옷 입을 때 팔 끼느라. 팔 낄 때 이렇게 되잖아. 그때.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샤워하고 수건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여기 이 상태 뒤로 딱 이렇게 해서 등을 닦거든? 근데 그때 팔 이렇게 꺾을 때 그리고 드라이 할 때 그리고 아침에 뭘 아픈 게 다 몰려있어. 뭐 머리 감을 때 수건 등 닦을 때 그리고 드라이어로 머리 말릴 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옷 입을 때 울면서 나와 아침에. 씨발 이러면서 나와. 그래서 오늘도 바로 병원 갔어. 병원 갔더니 안 되겠다. MRI 찍으시죠. 그래서 그럽시다. 찍었지. 근데 아우 너무 아파. 자 갈게요. 자 일단 아까 얘기한 그 조그맣게 그릴게. 이렇게 있으면은 가운데 하나 둘 셋 해서 얘는 지금 저기 있는 거고요. 나머지가 얘네가 특이한 거예요. 얘네 세 개가 정확히 말하면 얘네 세 개가 기본이야. 기본이고 나머지가 좀 이제 쉬운 것들.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쉬운 애들이 나머지에 있는 거라서 여기 있는 세 개만 정확하게 잘 익혀두시면 되고요. 근데 그 중에 이 세 개는 아까 우리가 했던 게 제목이 뭐라고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지금 하는 건 이름이 근의 분리야. 근데 근의 분리 그러니까 근을 분리해? 막 이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요즘은 책에는 근의 분리라는 표현 잘 안 쓰고 다른 뭐 근의 위치 뭐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어쨌든 전통적으로 근의 분리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일단 제목은 근의 분리로 만들어 놨고요. 하나씩 좀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갑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거야. 그래. 만약에 문제가 있지. 넘기면 첫 번째 거 해볼게요. 3번 한번 해볼게요. 3번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6이 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2차 방정식 문제인데 실제 문제 풀이는 부등식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단원이 부등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고 돼 있어. 그래서 두 근 크다 1보다 이렇게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자, 우리는 총 4단계에 걸쳐 문제를 풀 거예요. 앞으로 두 근이 뭐보다 크게 뭐 두 근 사이에 뭐가 있게 두 근이 누구보다 어쩌고 막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거는 딱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거 근의 분리다. 그럼 근의 분리라는 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무조건 그린다. 그려야 되는구나.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보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 복잡한 그래프 아니고 되게 단순한 그래프예요. 막 잘 그릴 필요도 없어요. 대충 그리면 돼. 그래서 지금 얘네가 원하는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릴 거예요. 두 근이 1보다 크다고? 그러면 두 개의 근이 있는데 얘가 근이고 얘가 근인데 여기에 1이 이쪽에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두 개의 근은 1보다 큰 거예요. 첫 번째 함수값을 따질 거야. 함수값을 따진다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숫자를 딱 집어넣으면 돼. 어디에다가 저 주어진 식에다가. 저 식에다 1을 집어넣어. 1을 집어넣어. 만약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식에다 알파 넣으면 0 될 거야. 이 식에다 베타 넣으면 0 될 거야. 근데 1 넣으면 양수 나올걸? 이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돼서. 만약에 여기 있는 뭔가가 있어서 걔를 집어넣었으면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니까 음수가 나왔겠지. 지금 우리는 1을 집어넣을 거니까 이 그래프하고 만나는 건 위로 쭉 올라가면은 양수가 나올 거란 말이야.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중학교 때 함수가 잘 안 꿰어져서 그래요. 그 금방 고쳐요. 30분이면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 3년 동안 괴로웠던 그것을 30분 만에 해결해 드릴 테니까 꼭 나한테 와서 등을 긁으시면 돼요. 그래프 이러면서. 자, 여기 있는 숫자를 때려 박어. 얼마야? 여기다 1을 딱 집어넣어봐. 그러면 k 빼기 2k. 1 넣으면 k 빼기 2k 빼기 k. 1 넣으면 7. 1, 6, 7. 얘가 어디냐면 여기 써야 돼. 여기. 이 점의 좌표란 말이야.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니까 얘는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0보다 크세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두 번째. 봐봐. 설명해 줄 거야. 아까 우리 했던 이야기로. 그럼 왜 이걸 따지느냐.
이것만 갖고 되느냐. 자, 봐봐요. 1을 넣었을 때 양수가 나오는 것 중에는 얘도 있어요. 네. 아까 부탁드린 것 좀 준비해 주십시오. 네. 내가 자. 봐봐. 이걸 만족하는 거. 1 넣어서 양수인 거. 아, 이거 좀만 자세하게 쓸게. 이 식에다가 1을 넣으면, 1 넣으면은 아까 얼마였지? 7이죠? 1 넣으면 마이너스 K. 얘가 여기니까 0보다 커야죠? 자. 이걸 만족하는 건 얘도 있지만 얘도 있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두근은 1보다 큰 건데 두근은 1보다 작을 때도 성립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얘네들을 제거시켜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 안에는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니까 얘를 제거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하고 얘 차이가 뭐야? 꼭지점의 좌표가 얘는 1보다 작고요. 얘는 1보다 커요. 꼭지점의 좌표가 다른 말로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은 두근의 합의 가운데 있어.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 가운데는 마이너스 2a분의 b야. 공식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이 친구가 여기서 뭐야? 두근의 합이 2k네. 이거 계산하면 k 나와요. 이렇게 나와. 마이너스 요거 부호 바꾸고 마이너스 b가 이거 부호 바꾸는 거니까 2k. 2k에 2a가 2니까 2k를 이루어놨으니까 k가 되겠지. 얘가 1보다 작으면 안 되고 1보다 커야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니까 여기 있는 이 1보다 얘가 오른쪽에 있다는 걸 쓰는 거야. 요렇게 써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딱 된 것 같아. 그래서 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두 가지 저쪽에 있습니다. 네. 가 있는데 그 중에 얘를 이제 만들었구나. 진짜 이거 죄송한데 저기 정우가 배고프대요. 네. 별 거지 같은 놈. 자, 그 다음에 봐봐. 얘도 해결했고 이 아까 처음에 첫 번째 거 했더니 얘네 둘이 나왔는데 그 중에 얘를 제거시킨 건 했는데 그럼 이렇게 된 거야. 갑자기 난데없이 이런 애가 나타나는 거야. 나도 있지롱 이렇게 된 거야. 1 넣어서 양수도 맞아. 꼭지점의 좌표도 1보다 커. 근이 없고 이지랄. 마치 아까 우리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가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인데 근이 실근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에 판별식이 들어가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들어가 주는 거란 말이야. 4ac. 그래서 걔를 이용해서 이거는 짝수 쓰면 되겠네요. 야, 이거 왜 4분의 라고 써? 짝수인데? 왜 제곱해? 뭔데? 뭐야? 그래, 그러고 먹어라. 시끄러워 먹어, 빨리 마. 소리 내지 말고 먹어. 녹여 먹어. 자, 아무튼 짝수 판별식은 루트 안에서 4가 들어가면서 2가 돼서 그래요. 판별식은 원래 루트 안에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얘를 갖다 풀 거야. 그러면은 반띵하고 제곱할 거 요거 하게 되면 k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되겠다.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커야지 서로 다른 두 수직은 같죠? 근데 문제를 보니까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 봐봐. 여기 문제 내가 옮겨면서 두근이 모두라고 돼 있잖아.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모두 돼? 중근도 돼. 인정.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만족을 시키면 돼요. 이게 사람들마다 다 달라, 말하는 게. 어떤 사람은 함, 축, 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함, 꼬객스, 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 축, 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다 달라, 선생님들마다 말하는 게. 그래서 나는 다 가르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골라서 가져가라고. 잘 외워지는 걸로 하세요. 입에 붙는 걸로. 함축판, 경축판, 함꼬객스판, 경꼬객스판, 또 한판, 대, 한판. 근데 나는 판을 맨 밑. 그래? 그건 관계없겠다. 무조건 얘는 근데 1번으로 해. 이거 순서 바꾸는 건 관계없어요. 왜냐면 나머지는 얘네 둘을 안 할 거라서 그래. 근데 내가 얘를 맨 밑에 두는 이유는 아까 설명했던 거고 흐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까도 합과 곱과 판별식으로 했거든. 실제로 이게 합이에요. 어디 갔어? 이거 합이에요. 두근의 합하고 똑같은 거고요. 두근의 곱하고 똑같은 거야.
요 순서로 오는데 근데 얘가 쓰이고 얘가 안 쓰일 때가 있으니까 좀 밀려나긴 했는데 어쨌든 아까 흐름을 맞추다 보니 나는 이제 그 순서로 했는데 어쨌든 뭐 순서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함꼬객스판, 함축판, 뭐 경축판 뭐 이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봐봐. 아, 풀걸 바보 지워버렸네.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아. 왜 지운 거야? 야, 이씨. 1번. 나 뭐 하라 그러지? 야, 1 넣어서 양수해야 돼. 1 넣으면 뭐 나오냐면 이거 7-K였어, 아까. 7-K 양수해야 되고요.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가 꼭지점 X좌표가 K였어요. 걔가 1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1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고요. 마지막에 3번 판별식 구하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나왔던 거. 이거란 말이야. 얘를 풀자고. 이렇게 쫙 해보니까 처음에 얘 풀면 K는 7보다 작다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7 이렇게 딱 있는 거지. 그 다음에 K는 1보다 크다가 두 번째가 어디냐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1보다 크다. 그 얘를 풀면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K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나와요. 그래서 색깔 좀 줄까? 1번을 푼 게 이거고 2번을 푼 게 이거고 3번을 풀어서 나오는 얘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바라봤을 때 지붕이 3개 있는데 흰색 지붕, 핑크색 지붕, 노란색 지붕이 다 있어야 돼. 얘는 지붕 아니야. 이건 바닥이야. 바닥이야. 밑에서 봤을 때 지붕 3개 다 있는 거. 여기 없어. 여기 핑크가 없어. 여기는 다 있어. 노란, 빨간, 흰색 다 있어. 그러니까 되는 거야. 여기는 노란색이 없어. 여기는 흰색이 없어. 뭐 없어. 막 그래서 결국 답은 뭐냐면 여기. 답은 3보다 크거나 같고 K 값이 7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에요. 몇 번에 있죠? 3번에 있나요? 뭐 3번에 있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근해 분리는. 자, 그래서 여기를 쭉 해보면 그래. 팔아 좀만 버텨다오. 예. 첫 번째 거 해볼게요.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거야. 여기가 방금 1이었기 때문에 근해 분리를 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프린트에는 0이라고 돼 있죠. 그때는 근해 분리 쓰면 불편해요. 약간 근해 분리보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가 풀이가 조금 더 가벼워. 두 개가 똑같거든?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자, 첫 번째 1번을 2차 방정식의 아니야, 근해 분리 먼저 하자. 근의 분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첫 번째 이렇게 뭐라고? 그림을 그리는 건데 그림이 있으니까 패스할게요. 저 그림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뭐냐면 보이는 숫자를 집어넣어. 보이는 숫자가 0이야. 0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0 넣었을 때 얘는 쭉 올라가서 양수다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0 넣었을 때 양수라는 이식이 필요해요. 두 번째 추계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가 그게 어디냐면 여기를 말하는 거야. 여기가 0보다 커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풀면은 저 1번에 답이 나와. 얘네 다 구한 다음에 이 세 개의 교집합을 구하면 그게 답이야. 그 범위가. 그런데 이거를 실근의 부호로 풀면 지금 상황은 뭐냐면 최고창 양수란 전제가 깔린 거야. 그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야, 두근이 뭐야? 두근이 양양이네. 두근이 양양이니까 우린 뭐 해준 건데 합이 뭐죠?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게 0보다 크면 돼요. 얘보다 얘가 간단하잖아. 근데 뭐 해야 돼? 곱이 뭔데? 그게 a분의 c야. a분의 c가 0보다 커야 돼. 실제로 봐봐. a가 양수면 c가 양수면 되는 거거든. 이 말하고 여러분 a0이 얼마냐면 여기다 0 넣어봐요. 0 넣으면 얼마야? 여기다 0 넣으면 c 이게 c야. c가 양수란 얘기나 왜? a가 양수니까. 결국은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고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어차피 판별식 똑같은 거 쓸 거야. 여기다가 b제곱 마이너스 4ac 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할 거거든. 같은 거야.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얘가 조금 더 간단해. 요게. 내가 근데 방금 뭐라 그랬지? 얘가 더 간단한 거 아니 얘가 간단해. 저 헷갈렸어. 왜? 눈으로 봐도 얘보다 얘가 간단하잖아. 얘가 간단하잖아.
그래서 일단 여러분 했을 때 만약에 양음이 나오면 그때는 근의 분리까지 가지 말고 실근의 부호로 끝내버리시고요. 만약 여기 있는 게 두근이 방금 풀었던 문제처럼 1보다 크다. 두근이 뭐 3보다 작다. 뭐 두근 사이에 마이너스 5가 있다. 이런 게 나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쓰셔야 돼요. 근의 분리라는 걸 써야 돼. 실근의 부호로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방금 설명했던 건 언제 하는 거냐면 여기는 총 11개 중에 3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 얘 빼고 그럴 수 있어, 그지? 그래서 얘하고 얘만 방금 그 이야기가 적용이 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했을 때 근 사이에 뭐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그때는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안 풀어도 돼. 실제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좀 복잡해 보이는 것 중에 누가 있냐면 6번 개꿀이지. 뭐 해주면 되냐면 1 넣었을 때 여기니까 음수고요. 2 넣었을 때 여기니까 양수예요. 이 식이 있을 거야. 이 식에다가 1 넣어서 0보다 작다 하고 2 넣어서 0보다 크다. 이거 2개 교집합 풀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게 다야. 그럼 왜 그러느냐? 왜 그러면 꼭지점 안 따지고 판별식 안 하느냐? 봐봐. 일단 이거부터 할까요? 저 위에 3번째 게 있는데 이거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아. 두근 사이에 이렇게 하자. 두근 사이에 3이 있다 한번 해봅시다. 3, 2 있다. 그럼 여기까지 할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3이 있는 거야. 그럼 봐봐. 3 넣었을 때 음수인 건 확실하잖아.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가 3보다 지금은 커요. 근데 3이 여기 있어도 돼요. 그래도 두근 사이에 3이 있는 거야. 심지어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가 3이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따지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뭔가 3을 집어넣었을 때 음수 여기를 지나가는 함수인데 최고창이 양수란 말이야. 최고창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즉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음수였으면 언젠가는 올라가다가 x축하고 만나겠지 2번. 그러니까 판별식 따질 필요가 없는 거지. 방금 했던 6번도 마찬가지예요. 6번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했어. 1 넣었을 때 음수여야 되고요. 2 넣었을 때 양수여야 돼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 둘을 지나가는 최고창이 양수인 2차 함수를 그려봐봐. 뭐라고? 얘네 둘을 지나가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려보라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조건 이 그림밖에 안 나와. 이거밖에 없어. 아까 우리가 처음에 꼭지점에 함수값을 넣었더니 아까 이랬죠. 1 넣어서 양수인 거를 기껏 구해놨더니 갑자기 1 넣어서 양수인 이런 애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가 1보다 큰 거를 해가지고 열심히 얘를 지워놨더니 난데없이 이런 애가 튀어나와서 나는 꼭지점의 좌표가 1보다 크지 뭐 이지라고 안 넣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걸러내고 속가내고 해가지고 결국은 얘만 남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F에다가 1 넣었을 때 음수고 2 넣었을 때 양수인 이 상황을 만족하는 식은 그래프는 그림이 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상의 걸 할 필요 없다는 거지. 언제? 나머지 8개에 대해서. 딱 3개만.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게 돼야 돼요. 다시. 야, 이거야. 내가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념 공부를 잘 하셔야 되는데 개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가지고 딱 누워서 자기 전에 천장을 보면서 얘가 떠올라야 돼. 아, 맞다. 선생님이 아까 실수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그어야 돼. 바보같이 아까 이렇게 그어가지고 한 줄 지웠어. 이게 떠올라야 돼. 그러면 여기는 뭔가 설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둘 다 0보다 큰 애, 둘 다 0보다 작은 애, 둘 다 두근 사이 0이 있는 애가 있었는데 요거는 근의 분리로 꼭 풀지 않고 0인 경우에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는 걸 풀어도 돼.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두근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어. 두근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얘는 뭐보다 컸고 얘는 뭐보다 작았고 얘는 두근 바깥쪽에 뭐가 있는 상황이었어. 그런 애들은 함수값 또는 경계값 그리고 추계 방정식 또는 꼭지점의 x좌표 숨차 씨. 그리고 마지막에 판별식
이 세 가지를 다 따져야 되는 애들이 여기 있는 이 세 개야. 그리고 나머지 여기 있는 이 8개는 뭐 하는 거냐면 보이는 숫자만 집어넣어가지고 양인지 음인지만 따지면 됐어서 이 얘기가 여러분 입에서 꼭 입 밖으로 내지 않더라도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그것을 갖다 정리할 수 있으면 그게 개념이 잡힌 거고 그걸 문제 풀 때 써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4번을 적용을 시켜볼 거야. 세상에 딱 보니까 두근 양 두근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는 아닌데 딱 보니까 한 근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한 근은 마이너스 2보다 크대.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나 봐. 우와! 두 근 사이에 숫자가 있잖아. 이런 감수할 때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그 숫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저기 있는 식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4 빼기 K. 얘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나오는데 여기가 음수겠죠. 그러니까 얘는 0보다 작다. K를 던지니까 K는 크다 4보다. 답은 몇 번이야? 답은 4번으로 끝나는 거야. 이 풀이가 이게 다예요. 그럼 이제 한쪽 마음 한 구석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근에 불리는 개꿀이고 개껌인걸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5번이 등장을 하는 거지. 이게 가만 보면 뭐 소수점 아래에서 반올림 한 개 3이고 거기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근을 소수점 아래 첫째 반올림하면 값 3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알파라는 애가 반올림에서 3이래. 그럼 뭐예요? 2.5보다 크거나 같고 3.5보다 작다 지금 이 얘기잖아. 별 얘기 아니야. 한 근이 저렇게 돼 있으면 된대. 다른 말로 우리 어제 어색하니까 얘는 2분의 5고요. 얘는 2분의 7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 여기 어딘가 2분의 5가 있고 여기 어딘가 2분의 7이 이렇게 있는 거야. 아우 어깨 아파 이씨. 근데 한 근이 저 사이에 있대. 그러면 이렇게 돼도 되고요. 한 근이 이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2분의 5, 2분의 7, 또 한 근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한 근이 여기 써도 되잖아요.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 이거 풀고 귀찮지만 얘도 한번 풀고 그 다음에 얘도 되고 얘도 되니까 두 개 다 된다. 그래서 또는 다시 말해서 합집합.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동시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얘만 돼도 되고 얘만 돼도 되는 그런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나온 답과 여기서 나온 답을 더하면 되겠군. 이러면 지금 잘 개념이 안 잡힌 거예요. 아니 아까 선생님 근해 분리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2분의 5 넣어서 음수 나오고 2분의 7 넣어서 양수 나오고 2분의 5 넣어서 양수 나오고 2분의 7 넣어서 음수 나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되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종류의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은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여기를 보는 거야. 꼭지점에 x좌표가 정해져 있나? 여기를 봐야 돼. 꼭지점에 x좌표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꼭지점의 x좌표가 정해져 있어요. 왜? 야,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일 거 아니야.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겠지. 아니면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2니까 반 딱 자르면 마이너스 1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꼭지점이 이 함수의 꼭지점 마이너스 1,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꼭지점이 마이너스 1인데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냐? 왜 그러냐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중에 하나가 꼭지점이라는 얘기란 말이야. 그럼 그래프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2분의 5가 있고 여기 어딘가에 2분의 7이 있으면 나중에 나오는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모양이 왜 나와? 안 나오지. 없는 거잖아. 그럼 이거 풀고 나중에 아이고 이런 건 될 수가 없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얘 문제 딱 봤을 때 여기를 보는 거예요. 만약 여기가 2K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얘는 짜증내면서 풀어. 문제 더럽게 냈구만. 나의 시간을 뺏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푸는 거야. 근데 이걸 딱 봤을 때 여기 딱 이렇게 있잖아. 출제자가 센스가 있는 걸 이렇게 쉽게 문제를 내다니? 그러면서 푸는 거란 말이에요. 가보자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2차 방정식 문제 푸는데 1창의 개수가 짝수가 나오는 거를 봤을 때 반가운 사람들이 있고 안 반가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안 반가운 게 아니라 반가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주 학습 양이 떨어지는 거예요. 많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짝수를 줬다는 건 출제자의 배려거든. 아유, 니네 힘들게 공부하는데 이거 쉽게 풀어라고서는 굳이 짝수로 해. 심지어 어떤 문제는 x제곱 플러스 2로 묶어서 막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 그냥 판별식을 갖다 그냥 비제곱만 사이실 쓰고 얘까지 데려와서 막 제곱하고 여기다 4배를 하고 막.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또는 지금 한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면 나한테 와서 등을 긁으면서 숙제 좀 많이 주세요. 그래. 숙제 많이 드릴게요. 공부 많이 해야 돼. 학습 양이 되면 그다음에 뭔가 되기 시작해. 그럼 재밌어. 아니, 그래. 재밌진 않아 그래도. 근데 뭔가 그게 있어. 재미라는 그 또 다른 종류의 재미가 있어. 자, 갈게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5번은 제일 처음에 볼 게 뭐냐면 최고차항과 1차항과 2차항의 개수를 보면서 꼭지점이 정해져 있나? 부터 보는 거란 말이야. 아, 물론 문제의 분위기를 보고 처음부터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딱 봤을 때 얘네가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복잡하게 냈다고? 설마 그럴 리가? 하면 딱 보니까 얘네 위아래로만 움직이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실제로 위아래로만 움직이네요. 자, 그러면 아까도 봤지만 한 번 더 이쪽에다가 옮겨서 그리면 마이너스 1, 어쩌고가 꼭점이니까 이 중에 하나가 꼭점이 될 것이고 여기 어딘가에 2.5가 있고요. 여기 어딘가에 3.5가 있고 나오는 모양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그럼 뭐만 넣으면 돼? 얘 넣었을 때 음수 나오고 얘 넣었을 때 양수 나오는 그 두 가지만 따지면 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5를 넣을까? 2.5를 넣을까? 뭐가 더 편해요? 2분의 5 넣자. 2.5? 야, 그거 알아? 35 곱하기 35 얼마인지 알아요? 이거 은근 모르더라? 너 안 척하지 마, 이 새끼야. 이씨. 뭐 이지를 알고 있어. 맞아. 5, 25, 3, 4, 12 쓰면 돼요. 다 돼요. 75, 5, 25, 7, 8에 56 쓰면 되는 거예요. 근거 있는 거예요. 증명해 드릴 수도 있어요. 증명은, 왜냐고? 야, 진짜. 와, 이거 해주면 안 되는데. 잠깐만. 해줄게. 근데 잠깐만. 정말 숫자 하나만 줘봐. 몇십오, 뭐 하나만 줘봐. 네가 마음대로. 95, 95? 95 이렇게 하게 되면 5, 25를 써. 그 다음에 9하고 11 곱하면 얼마야? 9하고 11 곱하면 얼마야? 90을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방법은 일단 알겠지? 왜냐면 방법을 알려줘야 애들이 궁금해. 처음부터 내가 이걸 막 증명한 다음에 알려주려고 하잖아. 그럼 증명 봤으니까 이제 시시하고 증명한 동안 기 다 빨려가지고 지쳐가지고 이제 다음 집에 언제 가지? 배고픈데 먹을 거 안 주나? 막 이지랄하고 있다니까. 50, 50 얼마예요? 암산해봐. 얼마야 답이? 3025. 5, 6에 30, 2, 5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거 봐봐. 야, 이 정도 했으면 니네 이거 증명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봐봐. 잘 생각해봐. 여기서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밖에 불이 났는데 이걸 증명한 사람만 내보내주겠대. 그럼 우리 모두 증명하고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급해서 그래요. 해주세요 말 한마디로 끝나니까. 근데 앞으로 봐봐. 진짜로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내가 했던 것들의 공통점이 뭐야? 몇 15 아니야? 일반화 시키면 어떻게 돼요? 15, 25, 35, 45, 55, 65, 75, 85, 95를 일반화 시켜. 어떻게 하면 돼? 1의 자릿수가 5고 10의 자릿수가 뭐가 있으면 되겠네? 그게 얼만데? 만약에 그걸 우리 x라고 합시다. 그 x는 얼마예요 그러면? 12 플러스 5. 이거 아니야? a에다 1 넣으면 15, a에다 2 넣으면 25, a에다 5 넣으면 55, a에다 6 넣으면 65. 됐지? 그럼 끝난겨. 제곱하면 돼요 이렇게. 해봐 어떻게 돼? 100a 제곱 플러스 100
A 플러스 25. 괜찮아요? 100으로 묶을게요. 100A로 묶을게요. 100A로 묶으니까 100A로 묶는다 방금 지가 해놓고 100A로 묶으면 어떻게 되지? A 플러스 1 플러스 25. A가 5라면 5, 6에 30 뒤에 두 자리 비우고 쓰고 거기다 25. 저 새끼 야! 이 새끼 안 봤어. 안 보겠어. 야, 안 보겠어. 증명해달라는 거. 미친놈. 지가 하라 그러고. 이해 가요? 별거 아니잖아요. 되게 쉬운 증명 중 하나란 말이야. 해보면 돼. 와, 충격적이다. 증명해달라고 이지라고 있어. 됐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야, 얘 3봐 이거 봐. 이 무대인데. 이거보다 저걸로 한번 가볼게요. 2.5, 3.5 집어넣어보자. x의 제곱 집어넣으면 우리 지금 뭐 할 거냐? f 2.5 할 거야. 그러면 25, 25니까 2, 3은 6.25. 그 다음에 플러스 2배 x니까 5 플러스 k. 얘 넣으면 음수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3.5, 3.5 집어넣을 거야. f에다가 3.5를 집어넣으면 3, 4, 12.25. 얘 2배 하니까 7 플러스 k가 0보다 이번에는 크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은 이쪽을 먼저 볼게요. 그러면 k는 커야 돼. 누구보다. 얘네 던지면 얼마야? 19.25? 마이너스 19.25. 그 다음에 얘네들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1.25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제일 첫 번째가 마이너스 19라는 애가 있을 것이고 쭉 가서 마지막에 누가 있냐면 마이너스 12까지 있겠지. 11은 얘보다 큰 쪽에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몇 개야? 1부터 9가 9개인데 2부터 9니까 9에서 1 빼면 8개가 되겠네. 답은 1번. 이 답이 되는 거지. (5번에) 1번. 아유, 진짜 기가 막히게 딱 나오네. 이거보다 여러분 6번이 좀 더 어려워요. 이차 방정식의 근 중에서 적어도 한 근이 저 사이에 존재하도록.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한 근이니까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이렇게 돼도 되고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이렇게 돼도 되고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이렇게 돼도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한 개 있어도 되고 두 개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둘 중에 큰 애가 들어가도 되고 작은 애가 들어가도 둘 다 들어가도 되고. 그게 적어도 한 개잖아.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아이 설마. 그러면 둘 다 저기 없는 걸 빼버리면 되잖아. 전체에서. 적어도 하나가 들어있는 거니까 둘 다 저기 없는 걸 하면 되잖아. 그럼 둘 다 밖에 있는 거니까 전체의 경우에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빼면 되나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아닌 게 근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근이 있는 경우에 얘네들만 보면은 얘만 빼면 되는데 근이 없는 경우도 이게 아니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복잡해지고. 그래서 뭐 출제자의 성격이 의심스러울 때는 어디를 보는 거예요? 출제자 성격이 의심스러울 때는 여기를 보는 거지. 잊지 마. 이런 종류의 문제에서는 경우가 너무 많을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진짜 많은 경우를 주고 우리를 괴롭히면서 여기서 변별력을 좀 가져보겠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너 꼭지점의 x좌표가 정해져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 두 가지를 따져보는 거야. 꼭지점 x좌표 얼마예요? 두 개의 합이 마이너스 2네? 그럼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1이네? 그지? 그럼 이렇게 되겠네? 실제로 해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고 이렇게 있을 건데 꼭점이 어디라고요? 꼭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꼭점이야. 그러니까 함수가 아이고 오랜만이다 함수. 이런 거야. 죽이지. 우리 애가 이거 갖고 놀고 있길래 이거 뭐야 했더니
뭐 무슨 팝튜브? 팝튜브래. 그래서 애기 때 막 이렇게 막 소리 나는 뭐 재밌고 가끔 내놔. 이건 2차 함수야. 가져왔어 내가.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된 거 이렇게. 그렇게 움직이는데 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적어도 한근이 이 사이에 있대. 적어도 한근이 얘하고 얘 사이에 적어도 한근 있으면 된대요. 그럼 봐봐. 지금 돼요? 안 되지. 그럼 쭉 내려. 지금부터 내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만났다 치면. 돼. 계속 돼. 언제까지 돼? 얘가 나중에 요렇게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도 넘어가고 여기도 넘어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얘 나오고 해봅시다. 실제로. 자 보세요. 안 돼. 계속 내려봐야 안 돼. 정우야 자전거 그만 너 나중에 자전거 나중에 나랑 나가서 타자 그냥. 쭉 내려와. 계속 안 돼. 안 돼.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돼. 왜? 두근이 마이너스 2하고 이 사이에 있잖아. 근데 있잖아 그 사이에. 저거 하나 있잖아. 돼. 파란색 한 대, 핑크색 되는 거야. 그러다가 돼. 더 내려와도 돼. 당연히 돼. 두 개니까 돼. 그러다가 얘가 여기를 지나간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를 지나가면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를 얘를 잘못 그렸다. 그지? 그리고 이렇게 돼 있었고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를 지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왜? 선생님 사이를 했잖아요. 여기가 사이잖아. 이 사이에 얘가 하나 있잖아. 얘는 나갔지만 사이가 아니지만 얘는 사이였고 얘도 사이였고 요것도 사이지만 여길 가더라도 얘는 사이는 이제 아니지만 얘가 나가도 되는 게 얘가 아직 여전히 있을 테니까 안 해.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든 사람과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는 거면 마이너스 2는 중요한 게 아니구나.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양수여도 되고 0이어도 되고 음인수여도 되고 이거는 전혀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여기에 꼭점이 있기 때문에 얘를 지운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언제까지 되는데요? 계속 오는 거야. 돼요. 그러다가 안 돼요가 누구부터냐면 안 돼요가 되는 거지. 여기를 딱 지나가는 순간. 여기를 지나갔어 이제. 그럼 안 돼요. 왜? 마이너스 2하고 이 사이에 근이 없잖아. 마이너스 2 바깥에 있고 마이너스 2 바깥에 있고 2에 있잖아. 마이너스 2하고 이 사이에 있으는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부터 파란색부터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 봐봐. 오늘 또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이 1만큼 업그레이드 됩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이걸로 푸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판단을 하는 거고 이거를 식으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바꿀 거야? 이 상황을 식으로 얘기해봐. 파란 건 안 되고요. 핑크는 되고요. 저 밑에 파란색부터 다시 또 안 돼요를 어떻게 말할 거야? 여러분이 지금 그걸 식으로 쓰잖아요. 그거를 요즘 말로 코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호화시키고 부호화시키는 거야.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가 쓰는 언어가 아닌 그것을 식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코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컴퓨터한테 뭔가 요구하고 싶을 때 컴퓨터한테 이럴 수는 없잖아. 야 접한 거 만들어줘. 요즘은 그래. 뭐 컴퓨터가 똑똑해서 접하는 거 만들어줄 수도 있겠더라 이제는. 근데 그걸 코딩이라고 한다면 걔는 그걸 원래 못 알아듣는 거야. 누군가 그걸 바꾸는 걸 만들어놨을 뿐이야. 우리는 그걸 이용하는 것 뿐이고. 원래는 얘한테는 그걸 식을, 저 상황을, 저 그림을 내가 이럴 때마다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거든. 지금 여러분 눈이 몇 개 있어요? 그죠? 눈이 4개가 있죠? 4개 있잖아, 4개. 나 말고. 여기에. 하나, 둘, 셋, 4개가 있잖아. 하나, 둘, 셋, 4개. 이게 없으면, 이게 입의 모양이라고 쓰니까 입 같으니까 이게 눈이고 눈썹이라는 생각을 하지, 이게 없었으면 이게 뭐야? 똥이야? 이랬을 것 같아. 그지? 어제 먹은 수박씨인가? 막 이러면서. 더러워. 봐봐. 여러분, 이 우리는 눈이라는 걸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이걸 요즘은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눈이 어딨어 그러면 얘가 얼추 맞춰줘요. 그리고 눈을 크게 해줘 그러면 이 사진 여기로 확대하기도 해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잘 생각해봐. 어떻게 저 기계가, 컴퓨터가, 핸드폰이라는 아이가 눈이라는 걸 찾을 수 있지?
고능? 고능에서? 유능에서? 고능에서가 뭐야? 아, 똑똑해서 지능이 높아서? 아니, 얘는 지능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지능이랑은 좀 달라요. 뭐 인공지능일 수는 있겠지만 그 말 그대로 인공지능 진짜 지능은 아니야. 가짜 지능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한 거야. 우리하고 좀 비슷한 메커니즘 갖고는 있는데 주변에서 뭔가 동그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하얀색이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뭔가 색깔과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봐봐, 요거 똑 떼다가 여기다 붙여놓은 다음에 얘한테 야, 눈 찾아봐. 그럼 얘 이것도 찾는다. 근데 우리는 안 찾는다. 왜? 눈이 여기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찾는 방식과 얘가 눈을 찾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리고 저게 당신 말대로 지능이 고도화될수록 여기는 발에 있으니까 눈은 아니겠군이라고 하고 얘는 안 찾고 얘만 찾을 수도 있어. 그지? 근데 그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거를 얘로 바꾸는 것처럼 뭔가 그것을 얘네들의 언어로 바꿔서 알려줬기 때문인 거야. 우리는 지금 그 작업을 할 거야. 그래서 수학을 공부하는 거고 이런 훈련을 하면서 되게 중요해요. 나 때까지만, 난 이제 곧 죽을 거잖아. 진짜야. 나보다 오래 살 거 아니에요? 그지? 진짜 10년, 20년이 막 바뀌잖아. 여러분, 나보다 한 30년을 더 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변화를 나보다 훨씬 많이 겪겠니? 지금 태어난 애들은 말도 안 날 거야. 나중에 막 걔들 막 띡 누르면 사라지고 막 그럴걸? 진짜 그런 애들이라니까? 갑자기 안 보여지고? 이 새끼 어디 갔지? 뭐 찾다 보면 막 뒤에서 나타나고 막.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봐봐. 여기는 파란색과 여기는 빨간색을 구분해봐요. 어디를 보면 돼? 1을 넣었을 때, 이거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얘네들은 양수고요. 여기가 0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보다 작은 애들 또는 같은 애들을 인정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보다 큰 애들은 갖다 버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얘들을 날려버리는 거야. 그러다가 언제까지 가면 돼? 그러다가 봐봐, 여기 있는 핑크들하고 이 파란색을 구분해봐. 여기 있는 핑크들과 이 파란색을 뭘로 구분할 거야? 그렇지, 2로 구분해야지. 나머지들은 얘네들은 2를 넣었을 때 양수예요. 얘네들은 2를 넣었을 때 양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파란색은 2를 넣었을 때 0이거나 이렇게 넣었을 때 음수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우리는 2를 넣었을 때 0보다 큰 애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 두 개를 다 만족을 시키면 그게 저기 있는 핑크들이야. 핑크의 가장 위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식으로 찾을 수 있는 거고 핑크의 가장 아래는 즉 파란색의 시작은 2를 넣었을 때 걸로 판단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코딩이라는 걸 한 거예요. 이제 풀면 돼요. 사실 수학은 여기까지가 수학이야. 나머지 뒤에는 이 풀이 과정을 잘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답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답이 맞으면 풀이 과정이 맞았겠지 간주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대부분 복습하라 그러면 무슨 짓들 하는 줄 알아? 여기부터 시작해. 그게 아니야. 여기까지가 복습을 해야 되는 거야. 뒤에 계산이야. 뭐 그냥 넣으면 되는 거잖아. 저 마이너스를 넣어봐. 마이너스를 넣으면 어떻게 되니? m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3, 마이너스 3이에요? 그게 0보다 작거 나왔대요. 지금 이거 쓴 거예요. 이거. 그 다음 2 넣어봅시다. 2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m이네요. m이 되고 2 넣으니까는 얼마야? 4네요. 얘는 0보다 커야 된대요. 그러니까 m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답은 없네. 여기가 얼마예요? 내가 뭐 넣었지? 2 넣었죠? 2 넣으면 8인가요? 6이네요. 2 넣으면 6이 돼야 돼요. 2 넣으면 6이 되는 바람에 넘기니까 여기에 6이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답이 5번. 아니다. 3번. 3번이 답이 되는 거지. 아유, 큰일 날 뻔. 자, 그 6번이었어요. 근해분리인 척하고 있는 근해분리를 안 쓴 문제예요. 당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근해분리 파트에 넣어놓은 거야. 근해분리인 척하고 있어. 뭐 두 근 사이 저것 하나가 뭐 사이에 그러니까 이거는 근해분리네? 그게 아니야. 이건 위아래로 또는 좌우로 더 복잡한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막 M 같은 게 들어있어. 막 EMX 막 이라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꼭지점이 이쪽에 있을 때 저쪽에 있을 때 막 나눠서 풀어야 되는 그런 건데 일단 오늘은 우리 기본을 같이 하는 거니까 기본부터 먼저 잡고 가기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연립 2차 방정식 까지 하도록 합시다. 색칠하기는 아까 내가 들은 제보에 의하면 아직 경우의 수는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경우의 수는 조금 기본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하기로 하고 일단 연립 방정식 이야기를 쭉 진행하도록 합시다. 다 됐어. 이제 금방 끝나. 한 덩어리만 하면 돼. 자, 7번을 볼 건데